안녕하세요. 갱메이터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메탈입니다. 포메탈은 사실 시가총액이 439억 원으로 작은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단조 사업을 영위했고요. 최근 들어서 로봇과 풍력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섹터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춤형으로 지금 사업 구조가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포메탈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긍정적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입니다. 테마 쪽에서 포메탈은 지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특화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2020년도 상반기 매출 구조인데요. 산업기계와 그리고 자동차가 각각 31%와 24%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포메탈의 사업 구조고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측에 있는 로봇과 풍력에 해당되는 26%의 사업 구조입니다. 또 아래쪽에 방위산업 14%, 농기계 5%.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6개 사업 구조가 현재 정부의 정책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측에 보시면요, 2020년도 상반기에 각 섹터별 매출액의 증감률을 봤을 때 2020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를 갖다가 제가 환산해서 연간위로 좀 본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가장 많이 매출 증감률이 확대된 것은 로봇 쪽이 22.3%, 그리고 풍력 쪽이 20.6%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존 업체에 해당되는 산업기계와 자동차는 좀 둔화가 되더라도 로봇 풍력 방위산업 쪽이 정부의 정책과 지금 맞아떨어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올해와 그리고 2021년, 22년까지도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CEO를 갖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CEO 같은 경우에 경력이 안진 회계법인 출신이면서 대우증권 출신입니다. 이 부분은 포메탈이 정부 정책에 많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산업기계와 자동차 부분은 아버지에 해당되는 CEO가 전통적인 경영 스타일로 일궈놓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들이 들어오면서 로봇과 풍력 방위 산업체까지 추가하면서 경영을 갖다가 좀 더 탄탄한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포메탈의 실적입니다. 사실 2020년서부터 마찬가지로 실적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3년서부터 2018년까지 흐름은 물론 상승하는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14년서부터 17년까지 나타나긴 했지만 4억에서 한 20억, 25억 대의 순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무구조가 좀 양호하긴 하지만 박리담회형이고 안정형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하단은 2,770원에서 4,21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긴 했지만 17년서부터 19년도에 순이익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다시 하단에 해당되는 2,000원대 후반으로 회귀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3,935원까지 상승하고 하긴 했지만 이 같은 과거의 양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포메탈이 전통적인 사업 구조에 얽매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상승할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을 갖고 있지 못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호석 CEO가 2018년 3월 달에 취임했었는데요. 이때부터 포메탈의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좀 변화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메탈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은 18년과 19년도에 아무래도 사업 구조의 변화로 해서 투자가 좀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우측에 보시면요, 포메탈의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은 하락합니다. 2012년 61.8%였던 것이 2020년 상반기 36.7%까지 절반가량 하락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대신에 2012년 1.2% 굉장히 박리담회예요. 매출액의 1%밖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던 것이 2020년도에 들어서 4.9%까지 상승합니다. 거의 3.7%포인트가 상승했고요. 2020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죠. 연말로 봤을 때는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라고 본다면 과거보다 굉장히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거죠. 대신에 재무구조는 좀 더 탄탄한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었던 사업구조를 아들이 들어오면서 수익성까지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특히나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고 있는 로봇과 풍력 섹터 부분이고요. 또 포메탈 같은 경우는 원래 풍력 사업에서 시작됐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유질 정책이 풍력 쪽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로 본다면 포메탈의 순이익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플러스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급 쪽입니다. 포메탈 같은 경우에 유동성 강도를 갖다 측정을 해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에 사실은 세력에 해당되는 큰 작업의 유입 구간이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봉에 해당되는 부분이 2020년 6월 18일 날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종가는 4,220원까지 상승했었고요. 241선에 해당되는 장기 이평선을 상당히 좀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이때 유동성 강도가 380까지 치솟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포메탈의 사업 구조가 개선이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이 되면서 대량 자금의 유입 구간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유의미한 유동성 강도가 급증했던 구간이 6월서부터 그리고 9월달까지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여기 구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력이 매집했던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요. 정부 정책 모멘텀과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측면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급 구조도 양호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포메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개인이나 기관, 국내 기관의 순매수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올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기금의 유입 강도가 사실은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이 사실 의미하게 유동성 강도가 증가하면서 7월서부터 9월 사이에 급증하는 양상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의 수승권 중심의 기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은 투신권의 유입이라는 건 펀더멘탈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투신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관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 파트인데요. 제가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아들인 오호석 씨가 취임한 2018년도 3월 이전과 이후입니다.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오호석 씨가 취임한 2018년 3월 이후서부터 주가는 사실 하락 기조가 2년 반 이상 진행이 됐었고요. 2년 반 정도의 흐름으로 본다면 두 번의 큰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이것은 2018년 3월달 아들이 취임하면서 사실 사업 기조의 변화도 있었고요. 사실 실적도 둔화되는 양상도 있었고 투자 금액도 확대되는데 뭔가 뚜렷한 양상의 수익성을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하나의 신뢰도를 갖다 시장에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1차적인 하락이 오파에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2019년도에도 2차 하락에 되는 오파가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는요, 저점이 1,7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를 하더라도요, 사실 2,700원 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하단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7월서부터 9월 사이에서 의미한 세력 유입의 지점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지지선과 저항선이 좀 일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매집도 많이 돼 있던, 매물대도 많이 포진돼 있죠. 4,000원대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갖다가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상에 해당되는 5,000원대 구간에서는 사실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4,00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향후에 5,000원 이상까지도 매물을 갖다 소화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면 펀더멘탈과 같이 작용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가 이제는 큰 사이클 상에서 본다면 커다란 U자 형태를 갖다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포메탈의 펀더멘탈을 이용한 적정 주가의 산정 구간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포메탈의 현재 적정 주가의 가치는 일반 종목으로 본다면 5,675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본다면 44.2% 상승 여력을 갖고 있고요. 우량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5,433원입니다. 오히려 좀 일반 종목보다 상승 여력이 좀 낮은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다면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적을 갖다 기준을 봤을 때 사실 이 정도의 적정 주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사업 장착과 정부정책 사업 구조를 감안했을 때 프리미엄을 우량 종목이 아닌 일반 종목 기준으로 좀 더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일반 종목 기준으로 한 5,500원에서 600원 사이를 갖다 적정 주가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도 만약에 포메탈이 로봇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방위산업 쪽에 해당되는 매출이 급증하는 양상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좌측에 이제 PBR 기준으로 본다면 포메탈은 저점에서 한 0.65배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PBR 0.95배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0.65배에서 0.95배까지 0.3배 정도가 상승했지만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0.13배를 기록했습니다. PBR이 현재보다 한 30-40%에 대한 상승 여력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포메탈의 펀더멘탈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정부정책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1.55배 해당되는 부분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1차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4,000원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잡고요. 추가적인 상승세를 2020년 펀더멘탈 변화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5,400원에서 5,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포메탈 같은 경우 정부 정책과 완전히 사업 구조가 매칭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젊은 CEO가 들어오면서 아들이 이 정부 정책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채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현재 좀 영업이익률이 5%는 좀 약간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10%까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포메탈에서 작용을 한다면 주가는 향후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런 상승 우상향 패턴을 갖다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1년 아니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보면서 포메탈의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적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미네이터였습니다. 추천과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